공생농법 11번째 강좌입니다. 오늘은 식물 생장에 필요한 내부 요소 중에서 호르몬에 관한 내용을 김용현 원장의 강의로 듣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체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관여를 하는지를요. 호르몬 얘기부터 할게요. 어떤 상태로 유도하는 물질이에요. 어떤 상태로 유도하는 물질. 식물이 있으면요, 호르몬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호르몬이 있어요. 위로 성장하는 호르몬, 그 다음에 뿌리가 크죠. 뿌리 쪽으로 가는 호르몬,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꽃 피고 종자 맺어야죠. 번식하는 호르몬.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는데, 우리가 식물의 끝부 성장하는 쪽으로 많이 가 있는 호르몬을 옥신이라고 얘기해요. 옥신. 그 다음에 그 뿌리 쪽으로 가 있는 게 GA, 지베렐린.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번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는 게 플로리겐. 플로리겐은 뭐냐면 플라워, 꽃. 꽃을 유도하는 개화 유도 호르몬이에요. 죄송합니다. 호르몬이라는 그 정의 자체가 좀 많이 듣지만은 딱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그 세포질 안에 있는 뭔가 방향성을 결정하는 물질. 세포질에 있는 방향성을 결정하는 물질. 조직. 사람도 예를 들어서 성호르몬이 생겨요. 성호르몬이 생기는데 몇 년 걸려요? 아기 태어나서 한 10몇 년 걸리죠. 네. 10몇 년 동안 성장을 해야지 성호르몬이 생겨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게 그래요. 맥 없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도 호르몬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그 물질이, 호르몬이 풍부하면 아주 건강하게 사는데, 호르몬이 풍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병들거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어떤 성질로 가져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냥 뿌리를 성장하게 하는 호르몬과 옥신이 있으면 계속 올라가요. 옥신이 없으면 멈춰요. 플로리겐이 안 만들어지면 안 펴요. 그러면 플로리겐이 있을 때는 꽃만 핀다는 뜻이에요. 꽃만 핀다는 뜻이에요. 뿌리가 안 내린다는 뜻이에요. 잎이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궁화 삽목은 언제 해요? 꽃이 없을 때, 봄에 하는 거예요. 봄꽃은 언제 삽목하면 돼요? 그렇죠. 가을 중에서, 가을은 추워서 안 되니까 늦여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정 방향으로 가는 물질이 봄에 있기 때문에 꽃 반대 방향으로 삽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삽목이 안 돼요. 진달래 같은 것들이 삽목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진달래는 봄에 꽃이 피죠. 봄에 꽃이 피니까 거기는 발근할 호르몬이 아니고 번식할 호르몬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달래 꽃눈이 몇 월 달에 만들어져요? 진달래 꽃눈은 항상 있죠. 꽃 피고 나서는 없어요. 그러다가 언제 만들어지냐면 6월쯤이면 눈가리가 보여요. 그러면 2달밖에 없어요. 삽목할 수 있는 기간이. 5월. 그렇죠. 4월, 5월. 4월, 5월. 그때만 진달래를 번식시키지, 나머지도 번식은 시킬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성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 젊었을 때 미쳐있는 거, 이쁜 여자한테. 부모가 그러지 말라 그러면 뭔 소리야.
안 들려요. 글로밖에 안 가. 호르몬이라는 게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요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방향성을 넣어주면 되지. 그런데 호르몬이 재밌는 게 뭐냐면 기본 구조체가 있어요. 기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에서 2, 3 내가 여기에 붙느냐 여기에 붙느냐 여기에 붙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요. 기본 구조체는 같아요. 그래서 자 내가 이 상태예요. 막 얘기를 나눌 때는 기뻐요. 좋아요. 그러다가 누가 옆에서 탁 때려요. 그럼 화나요. 호르몬이 그렇게도 빨리 바뀌어요. 어디다 꽂느냐에 따라. 기본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동일한 기본체를 갖고 있는 게 여기서 나온 식물, 바다에서 나왔던 이끼. 그래서 미역 발효액을 해놓으세요 미역 발효액을 가지고 가을에 뿌리시면 내년에 사과 꽃이 많이 들어와요 하는 이유가 기본체 공급이에요. 사람도 그래요. 애 놓고 나면 미역국 먹이죠. 내가 몸이 뻑뻑지근하고 여자분들 같은 거 폐경기 들어온다 그러면 미역국 자주 먹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먹으면 충분히 호르몬 공급이 미역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미역 발효액을 잘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이 성장하는 것과 뿌리 성장하는 것, 그 다음에 성에 관계되는 세 가지 기본 호르몬, 다른 것들도 많아요. 지금 구조가 밝혀진 호르몬만 해도 350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세분화가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에서 어떻게 성장, 뭐 추울 때 성장 이렇게 자꾸 나눠져요. 하지만 이제 큰 그룹으로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호르몬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공급받는 건 이거. 이런 애들은 충분하게 영양적으로 완성돼야지만 돼요. 그래서 계속 커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찬바람이 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커가면 꽃도 못 피우고 그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유전자가 호르몬으로 바꿔버려요. 다 자리를 바꿔서 꽃을 피게 해요. 여기 바깥에 나가서 오른쪽으로 딱 가면 해먹장 있죠. 고개 넘어서 보면 요만한 나팔꽃이 펴있어요. 요만한 게. 요만해도 펴요. 나팔꽃은 찡찡찡찡 갖고 올라가서 이런 다음에 꽃이 피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급하면 지가 만들어내요. 요만한 이파리 서너 개밖에 없으면서 키가 요만한 나팔꽃이 펴요.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도 식물 스스로 정보를 만들어내서 호르몬을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도 그래요. 산에 가면 예. 철쭉 다진 지가 가을인데 예. 그 큰 철쭉 밭 안에 예. 요만하게 하나가 딱 펴 있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뭐냐면 착각해서 그래. 유전 정보가. 유전 정보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름에 장마가 긴 해. 여름에 장마가 충분히 길다가 온도가 10도 이상으로 탁 변화가 일어나면 겨울에 봄이 온 것처럼 여름에 늦더위가 있는 해에는 진달래나 철쭉 같은 것들이 그렇게 피는 성향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충분히 걸리는 일이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식물의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다면, 그래서 약품이 나와요. 농약 중에서 도장업체제, 입이 낙화를 막는 이런 호르몬들이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의 전부 다는 뭐냐면 우리가 호르몬을 얻는 것은
기본적으로 식물이 자기 체대를 다 갖춘 다음에 그 물질들을 모아서 호르몬도 만들어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역 같은 곳에서도 호르몬을 얻어요. 또 얻는 게 어디냐면 발효액에 우리가 효소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호르몬 종류예요. 그래서 미역 발효액은 두 가지를 다 주는 거예요. 미역의 호르몬하고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호르몬도. 미생물도 그 짧은 시간에 번식하고 이거 다 해요. 그래서 식물 자체가 만들어내는 호르몬, 그 다음에 외부에서 기본적인 호르몬을 갖고 올 수도 있고, 미생물을 통해서도 호르몬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호르몬이 풍부해야지만 생육을 해요. 봄에 식물이 자랐다가 봄 되면 쭉 올라오죠. 그랬다가 호르몬이 풍부하지 않으면 그냥 멈춰요. 근데 호르몬이 풍부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또 한 번 올라가요. 또 한 번 올라가요. 옆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무척 크죠? 네. 저거 나이가 6살밖에 안 됐다. 남들이 보면 20년이나 30년 된 애로 보여요. 왜냐하면 소나무가 1년에 한 번밖에 절간을 안 키우잖아요. 한 칸이 1년이에요. 제 어떤 애에는요 1년에 3칸, 4칸도 물 거네요. 그렇게도 커요. 나이테 제 잘라보면 6개밖에 안 돼요. 나이테 5개 들어있는 애가 이만해요. 미역을 주신 거예요? 식물을 가지고 발효하고 난 찌꺼기 있죠? 그거 쏟아놓으면 그런 짓거리가 식물에 따라 가끔가다 일어나요. 모든 식물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것들로 가지고 유도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효해낸 그 건덕지를 가지고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게도 가요. 그래서 호르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사람뿐만 아니고 식물에서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좋다. 그런데 이것들이 농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기본 물체가 있고, 그 물체를 무엇이 하냐면 건강한 식물이 자기가 가져가게끔, 자기가 만들게끔 하는 게 기본 농사예요. 옥수수를 내가 졌어요. 옥수수 농사를. 옥수수가 한 통 달리는 게 좋아요? 2통 달리는 게 좋아요? 3통 달리는 게 좋아요? 많이 달려서 좋죠. 좋죠. 네. 그러면 씨 뿌린 다음에 거기다 뭐 넣어주면 좋아요? 발효액을 가지고 연면 시기를 여러 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옥수수가 더 달려요. 서도 나왔어요? 네, 어릴 때. 고추 얘기했잖아요. 고추에다가 미역 발효액 뿌리면요, 고추가 1개가 달리는 게 아니고 2개도 달리고 3개도 달린다고요. 호르몬이 풍부하기 때문에, 성호르몬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호르몬이고 아주 기초적인 굉장히 큰 명령 체계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제품이 나온 거라고요. 옛날에 우리 배농사 질 때, 제가 한 30년 정도 배농사 질 때는 뭐를 했냐면요, 튜브로 팔았어요. 사과나 배에다가 그걸 이렇게 해갖고 붓으로 요 줄기에다가 쭉 바르면요, 거기가 붉어지면서 배나 사과가 이만해졌어요. 그게 호르몬이에요. 거기다 발라주면 그 영양으로 걔가 이렇게 커져요. 물들을 다 그걸로 끌고 오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쓰였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또 이것도 해요. 샤인머스켓 있죠? 씨가 없죠? 네. 씨를 없앤 거예요. 사람이 먹기 좋게 하느라고. 자, 씨가 없어요. 그러면 과일이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그래서 커집니다. 안 커지죠. 씨가 없는데 왜 커져요? 아, 그 포도 같은 거, 포도 송이에 보면 이런 거 들어있어요. 네. 걔는 씨가 없어요. 씨가 없으면 안 커요. 씨가 많을수록 커져요. 기본적으로 식물이라는 게. 그러면은 샤인머스켓을 키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내가 임신했다고 자꾸 쟤한테 정보를 줘야 돼.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나 임신했어. 그래서 뭐를 하는 거냐면 호르몬을 뿌려주잖아요. 샤인머스켓은 나 임신했으니까 나 임신한 몸이야. 헛배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게 만든 글로 자꾸 영양분을 주는 거죠. 그러면 가능해져요. 임신했다고
자꾸 주장을 하면 헛구역질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호르몬을 활용한 농업이에요. 개들은 순도가 있어서 몇 대 몇으로 쓰세요 이게 돼. 근데 미역은 몇 대 몇으로 쓰세요가 안 돼요. 그래서 수시로 뿌려주라는 이유가 식물이 자기가 건강한 놈은 들어왔을 때 호르몬이 350가지라고요. 사람도 호르몬 전구체가 있으면 자기가 이걸 나눈다고. 근데 전구체가 없으면 한 가지 성질만 나타나요. 우울증에 들어오는 게 마른 여자들이 우울증 더 잘 들어와. 아니면 아주 뚱뚱한 여자들이 우울증이 잘 들어오는 게 뭐냐, 호르몬이 깨져 있는 사람이 호르몬이 얼마 없어서 그래. 건강하면요 폐경기 없어요. 근데 요즘은요 남자들도 나이가 들으면 우울증 들어와요. 호르몬이 없어서 그래. 그리고 그 호르몬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면요 종자의 씨눈.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곡물 중에서 제일 좋은 곡물을 뭐라고 그러냐면 조기장 이런 얘기 나와요. 얘가 몸에 비해서 가장 씨눈이 커요. 그래서 쌀 먹는 집 며느리는 애를 못 낳아도 가난한 조를 먹는 집 여자들이 애를 많이 낳던 이유가 호르몬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환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백숙을 끓이는데 저 사람한테 힘을 좀 주고 싶어 이러면 뭐를 쓰면 좋으냐면 찹쌀을 넣지 말고 차조를 넣으면 된다고요. 그리고 호르몬은 굉장히 기분 물질이 단단하고 열을 받아도 변하지가 않아요. 이상으로 식물 생장에 필요한 외부 조건 중 호르몬에 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